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유럽컵. 첼시 델랍 영입 근접. 첼시가 델랍 건드린 거는 앞으로 9번 영입을 하려는 팀들한테 다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델랍은 첼시, 맨유, 뉴캐슬 4위권을 노리는, 그리고 수성하길 바라는 팀들의 넘버1 픽에 가까운 선수. 특히나 첼시가 데려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첼시도 에키티케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짙었거든요. 그런데 델랍을 완전히 눌러버리게 되면은 잭슨 플러스 델랍으로 갈 확률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에키티케를 그럼에도 누르겠다 이러면은 잭슨을 판매하겠다는 의사. 그런데 잭슨 판매하기 전까지 에키티케를 못 누른다 하면 이 사이에 리버풀도 빨리 에키티케를 데려올 거면 데려와야 함. 이거는 꽤 중요해요. 전 그래서 아까 델랍 이런 소스가 딱 나오는 거 보고는 리버풀이 에키티케를 데려오고 싶다면은 비르츠를 빨리 이번 주 주말하고 다음 주 초에 끝내버리고 그냥 누네스 매각과 함께 그냥 바로 에키티케를 눌러야 된다. 아니면 포워드 누군가 판매를 나오면서 누를 거면 지금 눌러야 돼요. 이제는 잘못하면은 뺏깁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나 이런 팀들도 에키티케를 만약에 보고 있다고 하면은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9번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지금 빨리 접근을 이제 끝내버려야 된다. 에키티케 몸값이 지금 한 1억 유로 그리고 뭐 한 8,600만 파운드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요구액이기는 하지만 만약 데려온다면 조금 낮추긴 해야겠죠.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를 판매하면서 장부상으로 서로 이득 보는 그림을 가져가든지 뭐든지. 만약에 리버풀이 에키티케도 노리지 않는다? 이러면 저도 예상하기 힘듭니다. 이제 포워드가 너무 없어요. 세리에 라인에서 갑자기 건드려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지금 제가 보는 이런 선수들에서는 아예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선수를 데려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젠 에키티케는 근데 리버풀 기조에 너무 잘 맞아서 만약에 에키티케가 딱 1년 정도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시즌하고 비슷한 값을 뽑았다면은 전 리버풀이 고민도 안 하고 눌렀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약간 그게 좀 무섭긴 합니다. 조금은. 이제 델랍이 첼시를 가게 되면은 에키티케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팀들 몇몇 남고 코 남고요. 그리고 요케레스, 오시맨 이렇게 남겠죠. 지금 남은 선수들을 봤을 때는. 근데 리버풀은 오시맨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죽음 맞춰주기 플러스 이적료 부담. 요케레스랑은 링크가 나온 게 없을 만큼 리버풀과 거리가 먼 선수로 분류되고 있고, 세슈코는 리버풀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9천만 파운드 언저리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가능. 에키티케는 8,500만 파운드 1억 유로의 이적료를 주면 성사 가능. 이건 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협상을 하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비르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비르치를 건드리는 건데, 델랍만 어떻게든 첼시가 이제 확고히해서 영입한다면은 과연 첼시가 그 다음에 에키티케까지 누를까는 모르겠어요. 잭슨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잭슨을 못 버릴 것 같거든요. 잭슨을 누군가한테 팔면은 또 팔 수 있는 시즌이긴 해요. 9번이 급하니까 9번 데려가려는 팀들 중에서 잭슨 같은 유형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리버풀은 저 델랍이 첼시로 이적하는 게 확정이 난다면은 그 뒤로부터 연쇄적으로 9번이 이동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는 점 찍어 둔 선수를 이제 올인을 해야겠죠. 이 외에는 훌리안, 이삭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대. 이 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빼두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솔직히 데려올 수만 있으면 훌리안이 더 베스트예요. 이삭보다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건 비르치리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데려올 수만 있다면. AT 마드리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훌리안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하면서 리버풀에 복귀를 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나마 지금 9번 공격수들이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하나는, 현 리버풀은 9번이 공석이나 다름없습니다. 리그 우승 추 비기어를 노리는 팀인데 9번이 없어요. 훌리안과 같은 선수들 중에서 이 정도 체급의 팀에서 주전을 먹고 싶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구단이 판매하려 할지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리버풀 9번 자리는 꽤나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고 싶지 않아. 퀄리티 있는 선수가 차지하길 바라는 마음. 심지어 등번호 9번도 줌. 거기다가 주전 자리도 줌. 그리고 리버풀 3년 정도 기다려주는 참을성도 좀. 비르츠가 성장하는 시간과 함께 그 선수한테도 시간을 줄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도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은 매물로 나온 선수들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심지어 훌리안에 대해서 리버풀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는 조금 공신력 있는 기자들로부터도 언급은 됐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에키티케한테 1억 유로 누를래 아니면 훌리안한테 1억 유로 하면서 데려올래 하면은 훌리안이 1억 유로에 튀어나올 수만 있다면 훌리안 알바레즈를 누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훌리안 알바레즈가 AT 마드리드 갈 때도 꽤 많이 비싸게 갔을걸요? 8천만 파운드 막 때렸지 않나요? 그래서 더 비싸게 데려와야 돼 우리 여기도. 다른 누네스를 껴주면서 금액도 많이 붙여주거나 막 그런 짓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선 훌리안 선수는 빼두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또 모르니까 비르츠가 나온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천천히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보면은 에키티케나 세슈코와 같은 유형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나는 게 지금 살라 뭐 40만 파운드, 반다이크 뭐 40만 파운드 정확한 주급 까먹었어요. 근데 40만 파운드 라인에 있죠. 그리고 비르츠가 30만 파운드 언저리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메갈리스터, 추, 그라벤베르흐, 코나테 등등 여러 선수들이 20만 파운드를 건드리게 될 겁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주급 상승 확률 매우 높음. 플러스 디아스도 재계약하면 20만 파운드. 이 와중에 30만 파운드 유형의 선수를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훌리안 같은 선수들을 데려온다면은 주급은 꽤나 줘야 되거든요. 꽤나 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비르츠 밑에 라인에 훌리안 같은 선수, 이삭 같은 선수, 막 그런 당장 직전감에 있는 선수를 붙여야 돼. 근데 리버풀이 그걸 붙일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비르츠까지 쓴 거는 전 완전 납득. 솔직히 비르츠한테 저금액 주는 것도 놀랍잖아요. 저 나이 때 우리는 아무도 저금액을 안 줘요. 근데 비르츠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르츠를 누르고는 9번 자리에서는 주급을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주급을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런 점을 보아할 때는 에키티케 아니면 세슈코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리버풀이 에키티케에 대한 그 금액이 시장 가치를 비교했을 때 너무 오버페이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저도 누르지 않아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내부에서 판단하는 그 가치와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에키티케까지도 놓치면은 근데 누굴 대체 데려올 거냐 이거예요. 정말 누구를 대체. 그게 가장 저한테는 의구심이긴 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에키티케, 프랑크푸르트 주급 보면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5.6만 파운드 언저리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뭐 3.5만 파운드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리버풀로 이적하게 된다면 대략 12만 파운드, 리버풀이 가장 좋아하는 폭발하기 전 10만 파운드 언저리 주급, 폭발하게 되면 20만 파운드 주기. 정확히 뭐 살라나 어떤 공격수들한테 주는 주급 방식과 동일. 구조적으로는 에키티케가 제일 깔끔하고 납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가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비르츠 온 순간부터는 이제 큰 예측은 좀 삼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첼시가 더 적극적으로 에키티케를 누른다는 말이 나오면은 리버풀은 에키티케를 다른 팀도 아니고 추후 우승 경쟁에도 접근할 수 있는 첼시한테 뺏기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키티케를 우리가 데려오려 할 수도 있어요. 첼시한테 에키티케 가는 것도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거든. 델랍도 이미 갔고, 그리고 여기도 9번을 강화했을 때 마레스카 감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레스카 감독은 선수 퀄리티를 높여놓으면은 값을 뽑을 수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그 값이 조금 윙라인이랑 9번 라인에서 조금 아쉬웠고 이제 그게 다 보충된다면은 다음 시즌부터 우리는 걱정이 돼요. 첼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돼. 첼시 마지막에 챔피언스 리그 따면서 진짜 대단한 시즌을 보냈어요. 진짜. 저는 절대 첼시가 마지막에 챔스 티켓을 못 따낼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과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고의 시즌을 전 보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견제되는 감독이고 팀 중 하나가 첼시예요. 그래서 에키티케가 그 팀에 가게 되면은 그 게임 모델에 너무 적합한 유형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에키티케는 우리가 뽑아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뺏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첼시한테는. 근데 만약에 리버풀이 에키티케를 그렇게까지 참전을 안 한다면은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높은 확률로 에키티케는 리버풀이 좀 깊게 관여하고 있을 거라고는 봐요.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서 리버풀 게임 모델하고 적합한 유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아예 예상하지 못하는 뭐 튀람 이런 선수들인데 과연 튀어나올까요? 제가 에키티케를 조금 더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아르네 슬롯은 이번 시즌 여러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한데 에키티케가 가지고 있는 단점, 강화시킬 장점에 대한 분석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믿는 편. 이것 때문에 성장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더 높은 유형을 원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이 어느 감독, 어느 팀을 만나는지에 따라 성장하는 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은 이번 시즌 여러 선수들을 다 스텝업 시켰어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에키티케가 아르네 슬롯 아래 오면은 그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감히 예측도 안 돼. 전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선수보다도 에키티케에 대한 애정도가 전 더 높은데 첼시가 내려가게 되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레프트 윙 관련해서 여러 오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사우디 이적설, 그리고 각포는 바이에른 뮌헨. 물론 리버풀이 각포는 팔겠다는 의사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디아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디아스는 재계약이 걸려 있어서 리버풀이 이번 여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로 귀결되긴 합니다. 리버풀이 비르츠를 데려온 순간부터 윙포워드 한 명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고민하긴 해야 돼, 여러분들. 왜냐면은 루디도 바르셀로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을걸? 남미 계열 중에서 바르셀로나를 거부할 선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건 정말로. 기후도 맞지, 남미 계열 레전드도 많지, DNA도 맞지, 선수들 그 문화권도 맞지. 디아스가 바르셀로나를 가게 된다면은 본인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진 않을 거예요. 리버풀을 남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적설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디아스를 보는 거 뭐 이제 충분히 그런 전성기 때 나에게 진입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것 또한 리버풀이 디아스를 재계약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 저울질하고 있다 하면은 디아스 입장에서도 여기서 나가더라도 이상하진 않아. 에이전트 쪽에서는 지금 뭔가 결단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루디는 계속 리버풀이 남고 싶다는 했고 예전부터 리버풀을 떠나겠다는 이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어. 근데 이거는 구단에서 선택할 문제이긴 해요. 디아스를 재계약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아스도 그렇고 코나테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민을 할 건데, 사실 예전부터 에드워즈가 했던 방식들을 고려한다면은 사실 루디는 나갈 수도 있긴 해요. 만약에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를 완전한 핵심 주전, 그냥 미친 그 퀄리티로 봤잖아요. 리그 베스트, 그리고 더 성장해서 구단 레전드까지도 뭐 건드리고 싶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사실 이미 재계약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포워드 라인 중에서 상승 곡선에 있고 전성기 나이 때 있잖아요. 뺏기기 싫어서라도 피르미누, 뭐 살라 다 재계약 바로 찍었어요. 마네도 아마 한 번은 바로 찍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라랑 마네 저울질할 때 마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 구단이 디아스와 이런 재계약 과정에서 뭔가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루이스 디아스 쪽에서는 계속 다른 팀을 알아볼 여지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지금 각포도 뭐 바이에른 뮌헨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소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또 디아스를 먼저 팔려고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어떤 선택을 하든 약간 다 이해는 되긴 합니다. 결국 디아스를 팔겠다고 하면은 그만한 퀄리티를 데려오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일 거잖아요. 그리고 디아스를 판매하면서 보다 어린 유형의 레프트 윙을 데려온다면은 그게 솔직히 최고긴 해요. 우리가 루이스 디아스한테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이미 봤어요. 근데 그 값이 새로 데려오는 선수의 그 실링보다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뭐 매각해도 되죠. 나이 어린 선수로 바꾸면서 뭐 이적료를 그대로 어린 선수한테 다 지불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최고의 선택은 맞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다음 시즌 우승을 연속 우승을 정말 노리는 거라면은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레프트 윙 쪽에서는 보수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전 이상하지는 않고, 근데 그냥 이왕에 바꾸면서 가보겠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아예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선수가 팔려도 이상하지 않고 팔리지 않고 그냥 둘 다 남긴 상태로 향후 몇 년 더 보더라도 완전 이상하진 않다. 다만 에드워즈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본다면 디아스의 재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닥포를 파는 행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닌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9년생 윙어를 염가에 팔 생각은 없을 것.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조차도 연속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빅이어를 들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이 선수단 안에서 굳이 나가려고는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이러면은 좀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적을 했을 때 적응 못하고 월드컵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면은 사실 이동을 안 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자신감 있는 선수들은 이적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애매하다. 저기 갔을 때 적응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전 경쟁도 해야겠다. 이러면은 안 갈 확률도 꽤 높아요. 가게 되면은 주전 보장받고 가야 돼. 월드컵 앞두고 있는 전 시즌이라서.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도 만약에 이적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완전히 그 높은 퀄리티로 주전 자리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팀을 가려 할 건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루이스 디아스한테 그만한 기회를 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것을 해석했을 때는 디아스를 재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1년 남기고 판매하겠다는 생각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려워요. 아르네 슬롯은 루이스 디아스를 워낙에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고 납득하지 못할 선택은 아니다.